13번째 문제입니다. 6국 50Hz인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습니다. 전부와 회전수가 950이고요. 전격 속도로 회전할 때 1차 측 단자를 전환해서 상회전을 반대로 바꾸어 역전제동을 합니다. 여기 역전제동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죠. 상회전의 방향을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전제동을 하는 경우에 그 제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게, 요 이야기 잘 기억해야 돼요. 제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해서 2차의 저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이때 2차 일상의 저항 R의 몇 배인가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당연히 전동기는 Y결선이죠. 그리고 Y결선의 한 상의 저항, 얘가 R입니다. 그러면 두 단자 간의 저항은 2R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이 문제는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기기기에서 배웠던 비례추이를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우리 교재고요. 교재 중에 전기기기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전기기기, 필기 때 배웠던 교재예요. 전기공학 시리즈 전기기기, 세 번째 전기기기입니다. 유도전동기의 토크와 비례추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에서 토크에 대한 식을 한번 잠깐 기억에 떠올려 봅시다. 증명하는 것 말고 떠올려 보는 거예요. 토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합니까? 0.975 ns분의 p2 동기속도분의 2차 입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거 기억할 겁니다. 토크 t는 오메가분의 p잖아요. 오메가분의 p 해서 오메가분의 p가 됐는데 얘는 뉴턴메타인데 이것을 킬로그램메타로 바꿔준 거죠. 뉴턴메타를 9.8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0.97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크의 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토크는 무엇에 비례한다?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한다. 동기속도에 반비례하고 2차 입력에 비례하죠. 동기속도는 일정하니까요.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차 입력에 대한 값을 우리가 구해서 토크에 대한 개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최대 토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최대 토크라고 하는 걸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크 T는 2차 입력에 비례하니까요. K의 P2입니다. 그래서 K의 E2의 I2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세타와 I2를 대입합니다. K에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지금 요게 I2입니다. I2인데 슬립 S로 회전할 때 I2입니다. 2차 임피던스 크기분의 2차 전압이죠. 거기에 여기 2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은 임피던스분의 R2의 제곱이죠. 임피던스분의 뭐가 돼요? R2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정리하면 K가 되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정리만 하는 거예요. 루트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S의 전압의 제곱에 R2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최대 토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최대 토크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면 여기 요 부분이 무슨 토크죠? 최대 토크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데 최대 토크가 발생하려면 최대 토크 발생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토크를 가지고 최대 토크 발생 조건을 구해보는 거예요. 슬립 S에 대해서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과정이 좀 복잡하죠. 미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구해보면 최대 토크 발생 조건이 나와요. 이것은 R2와 SX2가 요게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나오죠. 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아지는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하는 거 배운 적 있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서로 같아질 때 이렇게 될 때 최대 토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2라고 하는 걸 구해보거든요. 이거는 S분의 R2입니다. 그런데 이 X2는 리액턴스잖아요. 전동기의 권선이 한번 감기면 그 권선이 한번 감긴 상태에서 X2 값은 변하지가 않죠. 물론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는데 얘가 2파이 F니까요. 근데 주파수가 상용 주파수 60Hz 쓰니까 X2는 어떻게 되죠? 이 조건에서 X2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비례추이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렇게 X2가 일정하니까 여기에 2차의 슬립에 n배만큼을 해주면 2차의 저항도 n배만큼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2차의 저항을 n배만큼 키워주면 슬립도 n배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있는 이 ST를 최대 토크 발생 슬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ST에 대한 최대 토크 발생 슬립을 구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X2를 R2로 나눠주는 것이 얘가 ST가 되거든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K의 2배의 X2분의 이렇게 나와요. 정리하면 여기에 있는 이 ST를 여기하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의 저항을 n배만큼 삽입하면 슬립은 n배만큼 커지는데 이때에 슬립이 n배만큼 커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차의 저항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최대 토크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최대 토크니까요. 따라서 슬립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는 무슨 곡선이라고 부르죠? 지금 보면 토크 곡선이죠? 토크 곡선입니다. 이것이 토크 곡선이에요. 토크를 나타내는 곡선인데 여기가 슬립이 0이고요. 여기가 슬립이 1입니다.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 속도하고 동기 속도가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가해지고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립이라고 하는 개념 기억해야 됩니다. 유도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슬립이에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에 대해서 상대 속도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게 슬립의 정의니까요. 정리하면 동기 속도에 슬립을 곱해주면 얘는 상대 속도가 됩니다.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회전자 속도를 구하면 회전자 속도는 이항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항하는 겁니다. NS에서 SNS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1-S의 NS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보세요.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N이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반대로 오면 NS-SNS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요게 이제 회전자 속도죠. 요걸 우리는 회전자 속도라 그러고 여기에 있는 이 NS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회전자 속도와 동기 속도의 차, 그 다음에 동기 속도가 기준이죠.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하거든요. 동기 속도분의 상대 속도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얘를 뭐라고 한다? 슬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되죠? 얘는 P분의 120F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동기 속도에 대한 식, 유도기에서 회전 속도에 대한 식, 그 다음에 슬립에 대한 식, 이거는 유도기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비례추이 조건이 뭐냐면 이것이 비례추이 조건이에요. 일정하다. 이것이 일정하게 되려면 2차의 저항을 n배하면 슬립도 n배 된다는 얘기죠. 2차의 저항을 n배하면 슬립도 n배 돼서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속도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슬립이 커지면
자, 여기가 슬립이 0이죠. 여기가 슬립이 1이죠. 이렇게 해서 토크 곡선을 그렸는데 슬립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는 슬립이 여기서 요만큼 수퍼센트로 존재하는데 2차 저항이 증가하니까 슬립이 커지잖아요. 슬립이 커지면 여기에 있던 이 곡선이 여기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던 이런 곡선이 슬립이 커지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슬립이 커지면 2차 저항이 커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곡선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점차 어떻게 하죠? 이동해 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동해 가는 거예요. 토크 곡선이 2차 저항을 삽입해서 슬립이 커지면 슬립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이동해 간다. 비례해서 이동해 간다. 이게 비례추예요. 비례해서 이동해 간다라고 할 때 이러한 특성을 비례추의 특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비례추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례추이가 일어나면 여기에 있는 최대 토크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대 토크는 그 크기는 일정한 거예요. 2차 저항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최대 토크는 일정한 거예요. 대신에 2차 저항이 변화가 되면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변화되겠죠. ST가 변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만큼 ST가 있던 것이 이만큼 ST가 되고 이만큼 ST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요럴 때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전격 전압이 가해지고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무슨 상태가 되냐면 기동 상태가 되거든요. 기동 상태일 때에 지금 기동 토크가 이만큼 있었잖아요. 그런데 2차 저항을 삽입해서 비례추이를 하니까 2차 저항을 삽입해서 여기 있던 곡선을 이쪽으로 옮겨서 비례추이를 합니다. 비례추이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례추이 결과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기동 토크를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기동이 쉽게 되겠죠. 전동기가 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토크가 지금 이럴 때는 어떤 때하고 똑같아져요? 최대 토크하고 같아질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추이를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 최대 토크로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점이 생겨요.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동법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추이를 하면 여기에 있던 속도가 이쪽으로 가면서 점차 줄어들잖아요. 유도 전동기는 동기 속도 이상 회전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속도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2차의 저항값을 집어넣으면 속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추이는 속도 제어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2차의 저항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2차의 저항을 넣을 수 있는 전동기가 무슨 전동기입니까? 농형입니까? 권선형입니까? 당연히 구조상 농형은 2차의 저항을 연결할 수 없는 구조예요. 구조상 회전자에 슬립 링이 달려있는 구조는 권선형 뿐이에요. 그래서 비례추이는 농형에서는 안 되는 거고 권선형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비례추이할 때 삽입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그 삽입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식은 이 식이에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식 아닙니다. 이 식이에요. 이걸 조금 변화만 시켜보면 돼요. 일정하다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식을 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슬립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2차 저항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2차 저항에 삽입저항을 집어넣습니다. 요 R-가 삽입저항이에요. 삽입저항을 집어넣으면 슬립이 어떻게 되죠? 변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얘는 뭐가 된다? 일정하다. 요것이 2차 삽입저항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잘 보세요. 이 식하고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저항을 R-만큼 삽입하니까 슬립도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 R- 값을 구하면 2차 삽입저항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기본 개념만, 비례추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제를 한번 보세요. 여기도 2차 삽입저항, 기동 토크를 전바 토크와 같도록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뭔가 비슷한데요. 역상제동이란 말이 빠져 있고요. 슬립이 2%고 다음에 저항이 있고요. 이때에 2차 외부 저항을 삽입해서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같도록. 그러니까 식을 보세요. 이런 식이 되겠죠. 이 식. 여기에서 삽입 저항값 구하면 그게 답이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서 먼저 이런 형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동기속도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기속도는 극수에 반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P분의 120F가 되는 게 기본식이에요. 그래서 6극이고 50Hz니까 1000rpm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회전수가 1000rpm이 아니라 950rpm이에요. 동기속도일 때는 얘는 1000rpm이 되지만 실제 속도는 9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 슬립이 얼마냐라고 하면 처음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에서 950을 빼준 요만큼의 상대 속도가 처음 슬립이에요. 얘가 5%가 나오죠. 처음 슬립이에요. 문제에서 그냥 주어진 거예요. 야, 지금 동기속도가 1000이야. 이걸 극수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회전수가 이만큼이야. 이 얘기는 슬립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전을 한다는 얘기죠. 역전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슬립이 바뀐다는 거예요. 슬립이 바뀐다. 나중 슬립이 어떻게 바뀌느냐? 1000인데 동기속도는. 그런데 1000인데 얘가 역회전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950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거꾸로 돌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9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얘가 1보다 커져요. 슬립이 1.95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1보다 커지는 경우는 역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회전한다, 역전제동을 한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슬립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0.05에서 1.95로 5%에서 195%로 슬립이 바뀐다는 거예요. 2차 삽입장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제동을 하는 경우에 이때에 우리가 비례추이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 비례추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X가 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은 슬립 최대 토크 발생 조건에서 R2하고 S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일정한데 얘는 여기가 R2의 저항 R-가 될 거고요. 얘가 S2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슬립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0.05가 되는 거고요. 비례추이하면 얘가 1.95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대입하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어려운데요. 여기서 어떻게 38이 나오나요? 이걸 보고 여기서 R과 스몰 r의 대문자 R과 소문자 R의 관계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때는 수포자예요. 사실 이런 수포자들이 나는 몰라요 라고 얘기해야 알려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거 하나씩 여기서 이런 거 하나씩 끄집어낼 때 이 설명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그럼 수포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 미치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면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을 뭐라고 하죠? 등식이라고 하죠. 좌측과 우측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걸 등호라고 하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등식하면 같은 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거든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1.95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 여기에도 1.95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0.05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0.05를 곱하면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죠? 0.05를 곱하면 얘가 등식이 그대로 성립하는 거죠. 이게 등식이에요. 이렇게 분모를 각각 곱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0.05는 없어지겠죠.
여기 있는 1.95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95에 R이 남게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0.05에 이렇게 되죠. 이 식은 뭘 의미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등식의 원리에서 동일한 수를 좌항과 우항에 곱해서 변함이 없다는 걸 이용하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대각선에 곱을 한 것이 이것과 이렇게 곱한 것이 이것과 이렇게 곱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결과를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을 보면 대각선의 곱이 같다 그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수학이잖아요. 그죠?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고 해야겠죠.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38이라고 하는 걸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물론 이제 얘를 전개를 해서 R끼리 모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약분해버려도 되겠죠. 약분해버려도 돼요. 0.05로는 약분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전개를 해봅니다. 정리하면 0.05 R 0.05 R이 되죠. 얘는 1.95 R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배를 한 거죠. 전개 공식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에 있는 이 R을 이쪽으로 넘겨서 빼기 해줘야 되겠죠. 이항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역시 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에 동일한 수를 빼주면 돼요. 빼기 하면 어떻게 되죠? 1.9 R은 0.05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38배가 되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이걸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누기 하는 거죠. 1.9를 0.05로 나누기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의 몇 배가 된다? 38배가 된다. 비례추의 기본식에다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수학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수학에 대한 관심이 없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서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숨어 있으면 수학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숨어 있고 뭐 이 문제 나오면 그냥 외우면 되지, 이 문제 나오면 그냥 포기하지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항상 점수가 50점대 후반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정말 운이 좋을 때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운이 진짜 좋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합격하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시험을 6번씩 보는 거죠. 2년 동안 6번씩 보다가 그 중에 운 좋을 때 나하고 외운 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합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학을 안 하는 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간단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식이 뭐 되게 복잡한,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동기속도, 슬립, 비례추의 관계 이것만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죠.